정보통행 기술사 137회 문제풀이 4교시 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전송 오류의 원인과 검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송을 하다 보면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죠? 네. 그럼 그 오류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검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이제 디지털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3번 항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의 원인을 이제 각각 항목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이제 오류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류 검출 방식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맺은말을 하면 문제없이 답안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디지털 전송 시스템이라는 거는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심볼로 변환을 해서 주고받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송신기나 채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송신기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면 뭐 주파수 에러나 그 다음에 송신기 쪽의 변조의 성능이 좌우하는 EVM, 그리고 채널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면 전송 과정에서 생기는 대폭 제한이라든가 잡음, 그 다음에 간섭 등으로 인해서 수신 측의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역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실, 지연 이런 것들 채널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에도 또 채널에 왜곡이 생기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실제 보내고자 하는 원 신호에다가 일정 부분의 리던던시 정보를 추가해서 전송을 하고 이 리던던시 정보를 수신 측에서 이제 이용해서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송 시스템은 일단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소스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압축을 하죠. 불필요한 정보들은 줄이고 데이터를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송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를 검출하거나 정정하기 위해서 채널 코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내고자 하는 채널에 측정하게끔 데이터 신호를 변조하고 다중화해서 이제 송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송신기의 역할은 일단 첫 번째 변조, 그죠? 그 다음에 고주파로 변환, 라인 코딩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특성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대역폭이겠죠.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전송 신호의 대역폭보다 당연히 전송하고자 하는 채널의 대역폭이 더 커야 신호의 간섭이나 ISI가 없이 전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채널 특성으로 감쇄가 있는데요. 보내고자 하는 거리가 있을 텐데 거리에 따라서 신호 세기는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수신 측에서 최소 수신 레벨 이상의 수신 세기가 나오게끔 신호의 출력을 조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같은 경우는 다중경로 페이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다중경로에 따른 심볼 간의 간섭들을 예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잡음, 간섭은 이제 동일한 주파수에 서로 다른 신호원이 동일하게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간섭 등 채널의 특성은 이 정도의 특성의 종류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실제 이제 3번은 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데이터 전송 오류의 원인은 송신기의 불안정성 혹은 플러스
뭐 비선용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완전한 채널 특성. 그 다음에 부적절한 신호 할당.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송신기의 불안정성. 송신기의 불안정성은 일단 첫 번째, 주파수의 주파수 없애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죠. 주파수가 반성파를 보내고자 할 때 이 반성파는 정확하게 컨티뉴어스 웨이브로 또 일정한 주파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반성파 주파수가 흔들리게 되면 주파수 에러를 유발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변조인데요. 변조를 했을 때 원하는 그 성상도의 좌표에 신호가 딱 찍혀야 되는데 이게 변조기가 좀 불안정하면 이 실제로 찍혀야 되는 이 성상도 좌표보다 다른 곳에 이렇게 점들이 찍힐 수 있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송신기에서 에러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송신기의 성능 지표로 EV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채널 특성으로는 잡음과 간섭이 있을 수 있고요. 잡음은 실제로 이번에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백색 잡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잡음은 원신호에 어떤 노이즈가 더해지는 형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잡음 성분이 실제 수신 측에서 데이터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섭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송신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는 한정된 주파수고요.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다중화를 하고 또 주파수를 재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송수진하고자 하는 신호와는 별도로 다른 사용자 신호가 같이 수진되면서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적절한 신호 할당. 이번 여기서 디지털 전송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보내고자 하는 채널이 가지고 있는 대역폭이 있는데 그 대역폭보다 더 큰 전송 신호를 보내게 되면 신호에 왜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쇄로 인해서 너무 낮은 출력으로 송신을 하게 되면 수신 측에서 최소 수신 레벨보다 낮게 들어왔을 때 이게 잡음하고 신호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송 오류에 대해서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오류 검출 방식은 보내고자 하는 원신호에다가 수학적으로 관련된 리던던시 정보를 추가해서 전송하고 수진 측에서는 이 리던던시 정보를 이용해서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오류를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종류로는 페리티 비트, 그 다음에 책섬, CRC 등 방식이 있겠죠. 페리티 비트는 여기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1회 개수를 더하고 거기에 페리티 비트가 짝수 페리티 비트일 경우에는 1의 개수가 짝수가 되게끔 페리티 비트를 1이나 0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분 페리티냐 그 다음에 호스 페리티냐에 따라서 오류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블럭 책섬 같은 경우는 원신호를 이런 비트 단위가 아니라 블럭 단위로 나누고 이 블럭 단위에 행 페리티와 열 페리티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CRC 같은 경우는 원 신호에다가 상성 다항식을 통해서
리던던시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 신호에다가 생성당한 신호 통해서 생성된 리던던시를 추가해서 채널에 전송을 하게 되고요. 순위 측에서는 이 수신된 정보의 원 신호를 생성 당시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생성된 리던던시 정보와 실제 수신된 리던던시 정보의 동일한지를 비교해서 오류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출 오류 정정 방식에는 기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위에는 오류 검출이죠. 이번 문제에서도 오류 검출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검출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한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 오류에는 검출도 있지만 동정 방식도 있다. 동정 방식은 첫 번째, 데이터 오류를 검출해서 오류가 생겼으면 재전송을 요청하는 방식이죠. 재전송을 통해서 오류를 극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재전송이 아니고 다체적으로 포워드 에러 컬렉션을 통해서 다체적으로 그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죠. 하이브리드 방식은 1번하고 2번을 합한 방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FC를 통해서 오류 정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마지막 매진말이고요. 매진말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 한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오류는 송신기 또는 채널의 불안정성으로 발생될 수 있다. 송신기가 완전하지 않으면 주파수 에러나 EVM이 안 좋게 될 수 있고, 또 잡음이나 간섭도 인한 불완전한 채널 특성을 통해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고성능 PLL을 쓰던가 고성능 변조기 또는 정합 필터, 수신 필터를 통해서 전송 오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 채널은 대역포, 그 다음에 감쇄로 인한 손실 등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채널 링크 버짓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발생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수학적으로 관련 있는 리던던시를 추가해서 전송해야 되고, 이는 데이터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송폭을 실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전송 대역폭보다 더 큰 대역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류 검출 기술 중에는 CRC가 유무선 가릴 거 없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데이터 오류 제어에 관련된 내용은 기출이 여러 번 나왔었죠. 134회 때도 무선통신 데이터 오류 검출 방식과 정정, 부하 방식 설명하라고 나왔고, 134회 문제가 이번 문제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 문제단은 오류의 원인, 검출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오류의 원인과 검출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부가적으로 검출 외에 정정 방식도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면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